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김현준입니다. 3월에 있었던 해설 강의 이후에 3달 만에 만나게 됐죠. 보통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학생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아마 대부분 좀 아쉽거나 쓰라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절치부심한다는 것은 다음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겠지만 시험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대면 다음에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의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의 지난 학습 태도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좀 잘 계획을 세운다면 다음에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페인이 자랑하는 철학자 그라시아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해라. 자, 선생님이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 도와줄게요. 자, 그럼 가보자고. 자, 첫 번째 문제는 매번 6월 학력평가에서 나왔다시피 복소수의 연산이 나왔죠. 깔끔하게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면 끝나는 얘기죠. 자, 보니까 여기 i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전개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전개해보면 자, i를 분배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다항식의 연산과 다른 점은 바로 i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수끼리 더했을 때 2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i와 i가 만났을 때는 3i가 되죠. 그래서 답은 바로 2 플러스 3i. 답은 2 플러스 3i.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빵점 방지 문제잖아. 근데 쉬운 문제 풀 때도 긴장해야 돼. 이런 거 실수하면 너무나 뼈저리니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다항식에 대해서 자, a 빼기 2b의 값을 간단히 하면 자, 이것도 a와 b를 여기 대입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을 여기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그러니까 동류항의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끝나는 문제죠. 자, 가보자고. 여기 이제 a가 있고 a에서 b의 2배를 빼는 거잖아요. 자, a는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자, b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되겠죠. 요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고 자, 마이너스 1을 각항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자, 두 수를 곱하면 플러스 6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동류항의 개수끼리 잘 더하면 되겠죠. 여기 2차항이 있고 그리고 1차항이 있고 상수가 있다. 자, 보니까 2차항은 이 두 친구잖아요. 개수를 보니까 4와 마이너스 2여서 4 빼기.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1차항을 보면 2x와 마이너스 2x니까 사실상 만나서 사라지는데 굳이 써보면 2 빼기 2가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상수는 마이너스 1과 6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로 안에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의 개수는 2가 되고요. 이 친구는 개수가 0이니까 그대로 날아가고 자, 남는 친구는 숫자 5가 있으니까 2x제곱 플러스 5 끝. 간단하죠? 자, 2점짜리 문제였고요. 자, 3번은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지. 이거 뭐야? 나머지 정리죠? 이런 문제는 보통 1차식을 0 만드는 x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간단하게 좀 개념을 정리해보면 여기 어떤 다항식이 있다고 하자. 여기는 다항식을 이제 1차식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대응되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여기는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가 되겠죠.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차수가 더 작아야 돼서 반드시 이 친구는 상수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r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서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로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자, 그 값은 바로 여기 있는 1차식을 0 만드는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ax 플러스 b를 0 만드는 x가 뭔지를 보니까 자, b를 이항했을 때 ax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x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바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어떤 조건 아래서만 성립하냐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이 친구가 1차식이고 뭐 A가 분모에 와도 0이 아니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0 되는 x가 뭐야? 응? 2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 다항식 이름을 좀 붙여볼까? 이 녀석을 fx라고 해보자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여기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 r은, 자, 여기는 r과 다른 거야. 바로 주어진 x에다가 뭘 대입한다? 1차식을 0 만드는 x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해봐. 자, 세제곱을 했을 때 8분의 1이 되고요. 제곱을 했을 때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써보면 2분의 1이 되고, 자, 마지막에 상수일이 되니까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하고 싶잖아. 그래서 8로 통분하면, 자, 8분의 1. 자, 그대로 오면 되고,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8분의 2가 되고, 이 친구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했을 때 8분의 4. 1은 8분의 8이 되겠죠. 그럼 분자를 다 더했을 때 뭐야? 자, 더했을 때 12 더하면 14 더하면 15가 돼서, 자, 우리가 찾는 답은 8분의 15. 답은 8분의 15가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네 문제는 매번 그 6월달 학력평가 문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럼 4번은 뭐가 나왔을까? 짠.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보통 교과서 문제 풀 때는 그 2차 부등식을 알려준 다음에 바로 x의 범위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볼 때는 바로 해를 알려주고서 이걸 통해서 2차 부등식을 역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이 친구는 2차 부등식 추론의 귀염둥이 버전이고요. 이제 15번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 그 문제 풀 때 좀 비교해봐. 자, 우선 마이너스 4와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잘 보면 마이너스 4가 뭘 의미해요? 바로 여기는 2차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4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바로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두 실근 사이에 있다는 것은 어때요? 두 실근 사이에 있다는 것은 몸을 작게 해야겠죠. 몸을 작게 해야 되니까 0보다 작게 하는 거야. 자, 만약에 두 실근 바깥에 있다면 몸을 크게 하니까 0보다 커야겠죠. 이게 끝이야. 여기는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A라고 놓고서 A가 양수면 되거든. 이렇게. 물론 이 문제는 꼬아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A를 의식하지 않고 풀면 되지만 이따 15번 풀 때는 A를 생각하고 풀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뭐야? 1이죠. 그냥 여기 있는 A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A가 1인 특정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4와 x 빼기 3이 0보다 작고요. 자, 이 녀석을 잘 전개하면 x제곱.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7x가 되고 상수는 뭐야? 상수끼리 곱했을 때 12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가 어때야 돼? 여기 있는 두 친구가 어때야 돼? 일치해야 돼? 근데 섣불리 일치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 두 가지를 검증하고 결론 내려야 돼. 첫 번째, 둘 다 0보다 작잖아. 괜찮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자, 그제서야 여기 있는 2차식은 같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정계수 구할 수 있겠지. 우선 x의 개수가 뭐야? 이 친구는 x의 개수가 a고요. 이 친구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상수가 뭐예요? 상수가 b잖아. b. 자, 상수가 b인데, 자, 이 녀석은 근데 자, 마이너스 4니까 x 빼기 4를 쓰면 안 되지.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를 하면 x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약간 좀 등골이 선을 하더라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 녀석은 자, x제곱은 당연히 똑같을 것이고, 자, 곱하면 4x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3x 더하면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상수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돼서 0보다 작죠. 자, 다시 갈게. 자, x의 개수는 그 a와 1이죠. 그래서 a는
이렇게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상수를 보니까 b와 마이너스 10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야?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마마뿔 플러스가 돼서 답은 뭐가 된다? 13. 이렇게 해서 답은 13이 되겠죠. 자, 4번까지 끝났어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1부에서 15문제 풀 건데 벌써 거의 뭐 25%가 끝난 거죠. 자, 5번 갈게.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절대값 기호가 있으니까 그 절대값 기호를 풀어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굳이 이 문제 풀 때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것은 비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 볼까? 절대값 세모가 5보다 작다. 작을 때는 몸을 작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와 플러스일 때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절대값이 5보다 클 때는 몸을 크게 바깥에, 그러니까 음수와 양수 바깥에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외우면 쉽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5보다 작으니까 음수인 친구와 양수인 친구 사이에 있는 거죠. 누가? 세모가. 근데 세모는 원래 뭐였어? 세모는 x 빼기 2였죠? 여기까지 괜찮니? 우리 진짜 목적은 x의 범위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자, 각 변에 2를 더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되고 7이 되죠. 자, 각 변에 똑같은 친구를 더했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이게 바로 x의 범위고요. 더 나아가서 x라는 친구는 정수래요. 그리고 몇 개냐를 물었죠. 그럼 x는 어떤 친구가 있어?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자, 7 직전에 있는 6까지. 이거 3, 3은 9, 9개잖아요. 답은 9개. 끝. 괜찮지? 자, 가볍게 5번까지 풀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을 보니까 반복되는 숫자가 있죠. 100일. 자, 실제로 100일을 3번 곱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찔한 그런 난이도가 있죠. 복잡하잖아. 그래서 수학에서 그런 어떤 격언이 있잖아. 반복되는 식이나 문자는 한 문자로, 자, 반복되는 식이나 숫자는 한 문자로 뭐 한다? 치환한다. 그래서 여기는 100일을 어떻게 한다? A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그럼 100일을 A로 치환했을 때 주어진 식은 A의 세제곱 빼기 3A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 자, 플러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곱셈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A 빼기 B의 세제곱꼴에서 B에 1을 대입한 꼴이잖아요. 이거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돼. 이거 외워야 돼. 이 정도는. 그럼 이제 원상복귀 해야지. 원래 A의 정체는 뭐였어? 101이었죠. 그래서 A에다가 101을 대입해봐. 이렇게. 그러면 100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100의 세제곱. 이렇게. 100이라는 친구는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고칠 수 있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좀 헷갈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을 했을 때는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결과는 10의 6제곱. 답은 10의 6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치환을 이용했고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어떤 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간단히 할 때도 쓰이니까 그 쓰임새도 잘 알아두자고. 자, 7번. 자, 이 문제를 보고서 선생님이 느낀 것은 그동안 출제됐던 실생활 문제가 많이 약화됐구나. 보통 실생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떤 문자를 도입하기를 요구하거든요. X나 Y와 같은 문자를 도입하면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방정식 문제로 바뀌잖아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뭐 X라는 친구가 주어졌고 굉장히 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제 실생활 문제가 많이 약화됐구나로 결론 내릴 수 있겠더라고. 자, 가보자고. 자, 어느 가족이 작년까지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요게 이제 처음에 있었던 땅이죠. 자, 밭을 가꿨는데요. 가로 길이 x만큼 늘렸대요. 자, 10이었던 그 가로 길이를 x만큼 늘렸으니까 총 이제 가로 길이가 뭐가 된 거야?
x 플러스 10. 그 다음에 10이었던 세로 길이를 바로 x 빼기 10만큼 늘렸대요. 그럼 두 친구를 더해봐. 10과 마이너스 10이 소거되면서 남는 것은 뭐가 될까? x가 되겠죠. 이때 이런 특이한 모양의 넓이가 500이래. 그러니까 여기 보여? 이 친구의 넓이가 500이래. 써 그냥 이렇게. 그럼 딱 봐도 정사각형 넓이는 뭐가 될까? 10을 제곱했을 때 100이 되죠. 그럼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600이니? 600인데 가로 길이 x 플러스 10, 세로 길이 x니까 야, 두 친구 곱했을 때 50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의 그 경험칙상 x 값은 두 개 나오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조건에 부딪혀서 탈락이 되고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그런 뻔한 스토리죠. 자,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둘이서 곱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x와 x 플러스 10을 곱했더니 자 100과 500의 합인 60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2차 방정식을 풀려면 한쪽 항을 0으로 만드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고 우변에 있는 600을 넘겼을 때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겠지. 자, x끼리 곱했을 때 x제곱이 되고요. 600 같은 경우는 20과 30을 곱할 건데 두 녀석 중 한 친구가 마이너스 돼야겠죠. 근데 더했을 때 10이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럼 곱했을 때 마이너스 600이고 더했을 때 10이 되니까 자, 묶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와 묶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20과 x 플러스 30이 돼서 0이 되니까 자, 곱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각각의 인수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x는 20이거나 마이너스 30이 되죠. 근데 x라는 친구는 그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20만 선택하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 x가 10보다 크다고 아예 못 박아줬죠. x라는 친구는 당연히 10보다 커야겠죠. 뭐 굳이 따지고 들자면 여기는 x 빼기 10 자체가 어떤 길이니까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x가 양수라는 것만으로 부족해. 여기는 x 빼기 10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10보다도 커야 돼.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30은 탈락이고요. 우리가 찾는 x 값은 20 끝. 되니? 이렇게 해서 실생활 문제 풀어봤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그 6월달 좀 풀어보면 실생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풀어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물론 기특하죠. 시험 보고 이제 해설 강의 듣는 것도 되게 기특한데 조금만 더 발전하려면 작년과 재작년 실생활 문제랑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8번 갈게요. 자, 다항식 qx에 대해서 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아예 항등식이라고 못 박아줬죠.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서 이렇게 빙빙 돌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이 문제는 아니 다이렉트로 항등식이라고 줬네. 자, 항등식의 성질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근데 항등식의 본질은 같은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친구는 잘 전개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했을 때 동류항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왜?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보통 항등식을 풀 때는 수치 대입법도 있고요. 개수 비교법도 있는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을 잘 선택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QA를 물어봤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자, 항등식의 기본은 의미 있는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x가 뭐냐? 이와 같은 1차식을 0 만드는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정체를 알 수 없는 qx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x에다가 처음에 1을 대입할 거야. 이렇게. 자, x에 1을 대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좌변은 x에 1을 대입했을 때 1 빼기 5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죠. 우리의 의도대로 이 친구가 0이니까 여기 있는 값에 관계없이 전체가 날아가고요. 우변에 남는 것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이걸 잘 정리했을 때 a를 구할 수 있죠. 이 a를 구할 수 있고요. a를 구하면 좌변에 있는 식이 완성되니까 뭐 qx도 구할 수 있고요. a와 qx 알면 뭐 qa는 알 수가 있겠지. 그럼 a 먼저 구해볼까? 자, 두 녀석 만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만났을 때
a는 뭐가 된다? 2.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QA는 뭐야? Q2가 되겠죠. 그럼 QX는 어떻게 구하냐? 뭐 직접 2를 대입해서 이제 X-로 나눈 몫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QX를 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우리는 Q2의 값을 원하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하고 싶어? 자, Q2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X에다가 2를 구하는 게 좋겠다. 2를 넣어볼까? 항등식이라며. 그러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데 의미 있는 X를 대입하자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되고요.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2를 대입하면 얘가 이제 2x죠. a가 2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4가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 x에 2를 대입했을 때 1이 되고요. 이 친구는 q2니까 q2가 되고 뒤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1이 있다. 이걸 정리했을 때 우리의 목표인 q2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풀어도 되지만 이게 좀 최적화된 깔끔한 방법이죠. 자, 그럼 두 녀석이 만났을 때 마이너스 12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8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7 넘기면 플러스 7. 그래서 이 녀석은 Q2 플러스 그리고 자 플러스 7 얘랑 만나면 6이 되겠네. 6은 0이 되죠. 그럼 Q2는 뭐야? Q2는 마이너스 6.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를 풀어봤네. 항등식 문제. 뒤에서 항등식 또 나와. 그러니까 항등식은 1학년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중에 수투나 이런 2학년, 3학년 수학을 배울 때도 그 새로운 개념들과 결합돼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야겠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복소수의 연산을 물어봤죠. 더 나아가서 이 두 친구 어떤 관계야? 자,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르잖아요. 이거 켤레복소수 관계죠. 물론 그대로 대입해서 직접 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으면 좀 현명하게 풀 수 있거든. 잠깐 개념 좀 잡아볼게요. 자, 켤레복소수의 가치는 뭐냐면 더하고 곱했을 때 실수가 된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면 어때? 더했을 때 이렇게 bi와 마이너스 bi가 만나서 사라지니까 2a 이렇게 실수만 남죠. 물론 그 a, b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야. 그 가치는 곱했을 때 더 빛나죠. 이렇게. 자, 어떤 복소수와 켤레복소수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 합차로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죠. 결과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라고 곧바로 나와야 돼. 그럼 계산을 한 줄이라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간단히 설명해보면 이 두 친구는 그 합차인 거 동의하니? 합차죠, 합차. 합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곱 빼기 제곱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a의 제곱과 bi의 제곱의 차가 되죠. 여기까지 되지? 그럼 a의 제곱 그대로 복부 타시고, 자, bi의 제곱은 b도 제곱하고 i도 제곱해서 빼는 거잖아요. 근데 i의 제곱이 뭐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가 만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복소수와 켤레복소수의 곱은 바로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더했다고 곧바로 나와야 돼. 이걸 좀 감안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 또 약간의 기술적인 것을 적용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더라고. 이렇게. 자,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 4제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제곱이 있는데 얘보다는 사실 누가 더 모양이 예쁘냐면 2x제곱 y제곱이 더 예뻐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리고 y의 4제곱 같은 경우는 또 y의 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 처음식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되 대가를 치러야지 처음식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제곱과 y제곱을 빼주면 모양도 예쁘고 처음식과 똑같은 거잖아. 여기 있는 친구는 사실 누구를 제곱한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한 거죠.
x제곱에 제곱을 했을 때 4제곱이고요. y제곱에 제곱을 했을 때 4제곱이고요. 곱해서 2배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곱의 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게요? 한 번에 제곱해도 되고요. 그럼 뭐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곱 빼기 제곱 합차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서 합차로 또 인수분해 하고 있으면 안 돼. 이 모양 자체가 너무나 예뻐서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곱이 있죠. 여기는 뭐 제곱의 합이지만 이 친구는 바로 합과 곱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만 구하면 돼. 이렇게. 세 가지. 처음에는 x 플러스 y, 두 번째는 xy, 세 번째는 바로 제곱의 합을 구할 거야. 자, 두 친구의 합이니까 잘 봐. 두 친구는 어때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르니까 더했을 때 4가 되죠. 깔끔하죠. 이렇게. 그리고 곱했을 때는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인 1의 제곱인 1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알면 이렇게 계산이 깔끔하죠. 그 다음 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그 합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면 되잖아요. 맞니? 근데 x 플러스 y는 4니까 4를 제곱하고요. xy는 5니까 2배인 10을 뺐을 때 16 빼기 10이니까 이 친구는 6이 되죠.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6이니까 여기 있는 세모가 6이지 이렇게. 자, 곱은 이미 5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36에서 25를 뺐을 때 36에서 25를 뺐을 때 뭐가 돼요? 바로 11. 답은 11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 계산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한번 풀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 설명하려고 쓴 거고 실전에서는 요거는 계산 과정이 없는 거죠. 딱 요만큼으로 푼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답은 11. 9번 풀었다. 자, 벌써 10번이야. 짠.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 모든 정수 a 값의 개수가 아니고 합이죠. 일단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진술할 수 있을까?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없는 거잖아요. 자,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는 2차 함수와 x축, 다른 이름으로는 y는 0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바로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근데 교점이 없대. 그 말은 실근도 없는 거죠. 그런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식을 이용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이거 사실 2차 부등식이거든. 가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연립이에요. y는 2차식이죠. y는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식과 여기 있는 0을 같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야.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x 더하기 자 2a 플러스 13 요게 통으로 상수가 되죠. 이게 0이 된대 이렇게. 이 연립한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 x의 개수가 x의 개수 2가 들어있으니까 d를 쓰는 것보다는 4분의 d를 쓰는 게 더 계산할 때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x의 개수에 2를 뺀 a-1을 제곱하고요. 빼는 거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1과 상수인 2a 플러스 13을 곱해서 빼는 거야. 자, 원래 판별식 뒤에는 그 4배를 해야겠지만 지금 4분의 d니까 그냥 4배를 하지 않고서 빼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건 뭐야. 순식간에 문제가 그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바로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써보자.
a를 제곱해봐.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를 여기서 빼는 거죠. 2a 플러스 13을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이 창은 a 제곱밖에 없고요. 자, 마이너스 2a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1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자, 인수분해 깔끔히 되겠지. 어떻게? a 플러스 2와 누구를 곱했을 때 여기는 2차식이 될까? 바로 a 빼기 6이 된다. 몇 가지 괜찮니? 그럼 이제 0보다 작은 거잖아. 작을 때는 몸을 작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들을 0 만든 a 값은 마이너스 2와 6이니까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있는 거죠. 누가? a가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것은 정수 a의 값의 합이네. 그래서 a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야. 자, 6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봐 이렇게. 우선 마이너스 1과 1은 사라지고요. 더하면 5, 더하면 9, 더하면 14. 답은 14가 되겠네 이렇게. 자, 뭐 특별할 거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력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문제. 교과서를 열심히 푼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지성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 없이 풀 수도 있는 문제죠.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끙끙댔다면 기본기가 약간 부족한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 풀지 말고 이제 쉬운 것들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맞추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이제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그래야지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 시간을 완전히 할애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1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k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그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야. 항등식일 때도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x에 대한 항등식과 y에 대한 항등식은 완전히 다른 거야. 여기서는 k의 값에 관계없이라 했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얻어진 식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그냥 그 요식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얻어진 식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자,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으로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요. 한쪽 항을 0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k가 그 2차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k의 제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면 k에 대한 1차식이고요. 그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한쪽 항을 0 만드는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이 k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바로 모든 개수와 상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개수와 상수만 0이면 k에 뭐 100을 대입하든 1000을 대입하든 좌변은 무조건 0이죠. 식이 성립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먼저 그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하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자 이렇게. 자, 주어진 식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k 가로 열고 2p 마이너스 3 되고 x에 1을 대입하니까 여기서 끝. 그 다음 친구는 x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요. 자, p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k 플러스 q 플러스 씨 기네 는 0이 됐죠 이렇게. 자, 복잡한 식이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간단하죠. 이렇게 k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하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친구를 잘 관찰해 보면 k가 포함된 항이 있고요. k가 포함되지 않은 항이 있잖아. 얘네들은 k를 포함하고 있죠. 얘도 k를 포함하고 있죠. 자, 반면에 여기 있는 1과 q와 12는 k가 없잖아요. k랑 무관한 이 친구들은 바로 상수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q가 이렇게 있고 1과 2가 있기 때문에 3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단번에 q는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k가 있는 친구를 보니까 k를 제외했을 때 여기는 이 p 마이너스 3 있죠. 실제로 두 친구를 곱했을 때 얘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 자, 여기서 k를 빼면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p에 대한 2차식이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에 대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죠. 그대로 갖고 와봐. 얘를 갖고 와보면 마이너스 P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2P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자, 상수는 마이너스 3과 2가 있죠. 만났을 때 마이너스 1인데 요게 0이래요. 이렇게. 보통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최고차 인계수 양수를 만들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봐. P제곱 빼기 2P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거 너무나 익숙한 완전 제곱식이네. 이거 0 되려면 여기 있는 P-1이 뭐가 돼야 돼? 0 돼야지. 그래서 P는 1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Q 플러스 3이 0이잖아요. 이건 그냥 바로 갈 수 있잖아. Q는 뭐야? 마이너스 3. 그럼 P도 알고 Q도 아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인 P 플러스 Q 구할 수 있지. P 플러스 Q 뭐야 이렇게. 자, 두 녀석을 더했을 때 답은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거 마이너스 있는 거야? 응? 잘 못 썼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 항등식 문제를 낼 때는 직접적으로 항등식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좀 드물어요. 보통 이렇게 어떤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란 말을 통해서 문제를 내고요.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딱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한쪽 항을 0 만드는 꼴로 만들자. 그리고 계수와 상수가 0이 되는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런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니? 자, 11번 문제. 자, 이제 네 문제 남았어.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를 할 때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뭐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우리의 경험칙상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되고,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그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x나 y를 소구하는데 사실 요거는 모양 자체가 너무나 예쁘지. xy가 있고 마이너스 xy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막 호소하고 있잖아. 제발 더해줘. 더해서 날 없애줘. 막. 그 너의 원대로 더해줄게. 이렇게. 그 x와 2x가 있으니까 3x가 되고요. 자, y와 2y가 있으니까 3y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친구는 만났을 때 사라지죠. 이게 좌변이야. 자, 우변끼리 더했을 때 12가 되고요. 두 친구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x, y를 각각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합과 곱을 통으로 구해서 그냥 풀면 되는데, 뭐 양변을 3으로 나눴을 때 바로 합이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4란 얘기는 결국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란 얘기잖아요. 합 구했네. 그럼 곱은 어떻게 할 거야? 뭐 두 식 중에서 아무 식이나 선택해서 합이 4인 것을 적용하면 되겠지. 이게 4라고 이렇게. 응? 여기 4를 대입했을 때 곱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x 플러스 y에다가 xy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 8이 되죠. 근데 합이 4잖아. 합이 있을 자리 4가 이렇게 대입해봐. 결국 xy의 본질은 뭐야? 4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알파, 베타가 되죠. 이렇게. 끝났지 뭐. 자,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 바로 합을 제곱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불필요한 2알파, 베타가 나오죠. 그래서 그 녀석을 빼는 거지 이렇게. 근데 합은 이미 알고 있잖아. 4지. 곱도 알고 있죠. 4가 되죠. 그래서 16에서 8을 뺐을 때 결과는 8이죠. 자, 하나만 선택해. 맞아. 맞죠? 8이잖아. 끝. 그래서 할 말 없어. 자, 이제 끝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다. 자,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느낌 오지 않아? 세제곱의 합이니까 조건을 통해서 뭐만 구하면 된다?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 조건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대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2개가 허근이래. 나머지 한 친구는 실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친구인데, 그럼 얘를 잘 인수분해해서 허근 알파, 베타를 갖는 2차식 인수를 구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는 그거지 뭐. 어떻게 구해?
자, 이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긴 한데 바이 여기 누구 와야 돼? 뭐를 이용한? 그렇죠.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죠.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에 이제 이름을 붙여볼게. 얘가 fx라고 하자. 이렇게. 자, 물론 한쪽 항 0 돼야 되고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fk는 0인 k를 찾아야 돼. k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근이거든. 우리는 근을 알 때 인수를 알 수가 있잖아. k를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 친구는 바로 x 빼기 k를 인수로 갖는 거죠. 여기 이제 어떤 친구가 있겠어. 곱했을 때 3차식인데 얘가 1차식이니까 어떤 2차식이 있겠죠. 잘 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x가 바로 여기 있는 실근 k가 되고요. 여기 있는 2차식을 0 만드는 두 근이 우리가 찾는 바로 허근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야. 근데 이런 k를 어떻게 찾을까? 이제 아무 친구나 대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떤 팁이 있죠. 바로 근의 후보라는 게 있지. 이렇게 여기 있는 그 집합 안에서 여기 있는 바운드리 안에서만 대입해라. k를 찾아라. 그게 뭐겠어? 바로 뿔막 상수의 약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내신 잘 준비했던 친구들 알 거야. 근데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돼. 좌절할 거 없어. 그러니까 뿔만 상수의 약수들이 있을 텐데 거기 있는 친구들 안에 근이 있을 거라고. 있다면 엉뚱한 데서 그 k 찾지 말고. 여기는 이제 상수가 뭐예요? 10이잖아요. 12의 약수는 1, 2, 5, 10이죠. 앞에 뿔마가 있으니까 이제 뿔마 1, 뿔마 2, 뿔마 5, 뿔마 10 이런 친구보다 근의 후보라고. 근데 이런 친구는 이제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정수계수 방정식. 그러니까 모든 개수와 상수가 다 정수가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1학년 수학에서는 그 다 개수가 정수로만 나와요. 웬만해서는. 중요한 건 이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바로 근의 후보들이 상수의 약수 뿔마인 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한번 대입할 건데 큰 수부터 대입하지 말고요. 이제 절대값이 작은 친구부터 차례차례 대입하면 이제 0이 되는 k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 선생님 미리 계산해왔으니까 이제 결과만 알려주면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더라고. 한번 대입해봐. 2를.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2를 대입하면 제곱을 한 다음에 2랑 곱했을 때 또 8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 돼서 이거 0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다항식이 x-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맞니? 나머지 2차 인수는 어떻게 찾을 거야?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지만 우리에게 그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게 뭐야? 조립제법.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인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적용해 볼까? 여기 있는 그 항들의 개수를 써보면 3창의 개수,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그리고 상수가 있죠. 자, 왼쪽에는 누굴 대입하냐면 바로 1차식을 0 만드는 x를 대입하는 거죠. 쓰는 거야. 그래서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그리고 곱해서 더하면 실제로 나머지가 0이잖아요. 나누어 떨어지고요. 여기는 1, 4, 5는 그 나머지 인수의 개수들이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을 0 만드는, 즉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라는 거야?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얘기지. 끝났지? 여기는 1차식을 0 만드는 x는 이미 우리가 찾은 2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뭐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4. 그다음 곱은 뭐야? 자,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은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합과 곱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걸 소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빼야 돼. 왜냐면 이걸 전개했을 때 불필요한 친구들이 들어있거든. 누굴 빼면 되냐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거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돼. 그리고 우리는 합을 알고 곱도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대입하면 되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세제곱 했을 때 뭐 마이너스 64가 나오겠네. 그리고 곱과 합을 집어넣으면 자, 곱은 5가 되고요. 합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끼리 만났을 때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잘 써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64. 자, 곱하면 15, 곱하면 60이 되죠.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4. 자,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 분해 들어있고요. 그리고 조립제법도 들어있고 근과계수의 관계도 들어있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개념들이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였다. 자, 이제 14번 가볼게. 끝이 보이지? 자, 마지막 이제 4점짜리로 들어왔네. 자, 여기까지가 3점짜리였고 이제 4점짜리 입문했다. 근데 뭐 4점짜리도 앞에 있는 친구들은 좀 귀염둥이니까 자, 부담 갖지 말고 가보자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겠다. 그 다음에 곱이 0보다 크대요. 자, 곱이란 친구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적당한 k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자연수 k라는 것도 사실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자, 먼저 첫 번째 판별식 가보자고. 자, 판별식을 그대로 쓰기엔 좀 아깝죠. 왜냐하면 x의 개수에 2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4분의 1이 쓸 거야. 자, x의 개수의 절반은 마이너스 k죠. 이 친구에서 빼는 거죠. x제곱의 개수 1과 여기는 상수를. 여기 상수 전체죠. 그러면 1과 이 친구를 곱했을 때 그대로 쓰면 되겠네. 여기 0보다 커야 돼. 뭐 이거 2차 부등식 문제네. 자, 마이너스 k를 제곱했을 때 플러스 k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자, 마마뿔. 그래서 플러스 k 이 친구는 마이너스 20이 돼서 0보다 크죠. 자, 하나만 선택해. 맞아.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볼까? 그러면 k-4 k 플러스 5가 돼서 0보다 크네. 0보다 크다. 자, 클 때는 몸을 크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두근의 바깥쪽이 바로 k 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인수를 0 만드는 k는 4, 0 만드는 k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와 4 바깥에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 두 번째.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대. 자,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바로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 되고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k를 넘겨봐. 20보다 k가 작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그 문자를 왼쪽에 쓰거든. k가 20보다 작다. 자, 위치는 바뀌었지만 의미는 똑같죠. 이제 두 친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 그러니까 하나의 수직선 위에 두 영역을 이제 겹치게끔 그리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5와 그리고 4의 바깥쪽이잖아. 큰 녀석보다 크고요. 작은 녀석보다는 작은 꼴이죠. 얘는 20보다 작대. 20은 4의 오른쪽에 있고요.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자연수 K램에 일단 자연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 양수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0 하나 해주고 이렇게 올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영역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친구는 얘잖아요. 그래서 K라는 친구는 어때? K라는 친구는 4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2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서 K는 자연수야. 잊지 말자, 자연수. K라는 친구는 5도 되고요, 6도 되고요, 18부터 19까지 19까지 되겠네. 1부터 19까지는 19개, 1부터 4까지 4개니까 19개에서 4를 뺐을 때 몇 개? 15개. 답은 15개가 된다. 됐지? 자, 크게 어렵진 않고 좀 실수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긴장해야 돼. 이런 문제 풀 때. 오히려 어려운 문제 맞춰놓고서 어이없이 틀리면 이제 현타 오잖아. 자, 오늘의 마지막, 1부의 마지막 문제지. 자, 별표. 아까 우리가 그 4번인가? 그 문제 풀 때는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좀 진수인 거죠. 이 문제 좀 주목. 자, 2차 다항식 px가, 자, 이런 거 중요하죠. 2차식이래.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먼저 px를 구해야겠네. px를 구해서 p-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가조건은 px가 요 녀석보다 크거나 같은 것의 해는 0 이상 1 이하다. 일단 이 친구를 해로 갖는 2차 부등식을 추론할 수 있겠어? 일단 0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누굴 인수로 가져야 돼? x. 그 다음에 1이 있으니까 누굴 인수로 가져야 돼? x-를 인수로 갖겠죠. 그리고 두 근의 사이에 있잖아. 사이에 있을 때는 몸을 작게 해야겠죠. 몸을 작게 해야 돼. 작게 0보다 작게 이렇게.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집어넣고요. 여기 있는 그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망한다.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4를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3을 써도 되고요. 여기다 어떤 양수를 곱하더라도 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를 A라고 하고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 A는 양수다. 그럼 이 친구를 해로 갖는 모든 2차 부등식을 다 포함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좀 정리해 볼까? 얘를 넘겨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한쪽 항을 0으로 만드는 건 기본이야. 그래서 넘겨보면 뭐가 되겠어? px 그리고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둘 다 해를 얘로 갖죠. 그럼 잘 봐. 여기는 ax 곱하기 x-1과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일치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같은 식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친구에다가, 그러니까 일치하는 건 아니죠. 지워야 돼. 이렇게. 여기다가 양변에 -1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ax x-1이 되고, 자, 0에다 -를 곱해봤자 0이 되죠. 그런데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친구는 식이 같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두 친구는 식을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A를 잘 대입하면 두 식을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0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식을 좀 정해보면 이렇게 정하지. 이렇게.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은 바로 마이너스, 자, 잊으면 안 돼. ax, x-1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px라는 친구는 -ax, x-1, 자, 2x 플러스 3을 넘겼을 때 -2x, -3이 되고요. 이게 px야. 이게 가조건을 다 활용한 거죠. 물론 잊지 말아야 돼. a는 뭐야? a는 0보다 큰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나조건으로 갈게요. 자, -3x-2와 px를 같다고 했을 때 중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겠어? a를 구할 수 있고요. a를 구했으니까 px를 완성할 수 있고요.
px를 알고 있다면 이제 마이너스의 함수값도 구할 수가 있죠. 쫙 펼쳐지지. 그럼 계속 해보자고. 이제 나 조건 때문에 여기 있는 px와 그대로 써봐. 자, 얘를 좀 전개해보면 그 마이너스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ax 그리고 빼기 2x 빼기 3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가 힘들게 구한 px야. 이렇게 나 조건은 px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같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좌변으로 다 이항을 좀 해볼까? 그러면 2차항은 얘 하나밖에 없고요. 자, 마이너스 3x가 넘어갔을 때 플러스 3x 얘랑 만나면 x가 되죠. 그리고 ax도 있네. 그러면 a 플러스 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넘겼을 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과 만나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다 바로 판별식 적용할게. 판별식은 x개수 제곱에다 빼는 거야. 4 곱하기 x제곱의 개수 그리고 상수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끼리 만났을 때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 이렇게. 자,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4a네. 그럼 1차 식끼리 만났을 때 뭐가 돼? 1차 식끼리 만났을 때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제곱했을 때 0이 되려면 여기 통째로 0이 돼야 되니까 a는 1이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px를 완성할 수 있겠다.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px를 완성할 수 있죠? 이렇게 갖고 와볼게. 이렇게. 자, px라는 친구는 a에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우리가 찾는 이제 p 마이너스를 구할 수 있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2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플러스 2. 그 뒤에는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사라지고 지워져서 결론이 뭐야?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해되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x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인 2차 부등식을 가정하는 것이다. 얘를 해로 갖는 2차 부등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정계수를 추가해서 모든 경우를 포함해야 되고요. 이때 분명한 것은 a는 양수라는 거죠. 두 친구를 비교했을 때 바로 0과의 그 대소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0과의 대소관계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을 같다고 본 것이 포인트죠. 이거 두 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 px를 a로 표현하고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에 의해서 d는 0으로 식을 세우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고 px를 완성할 수 있고 바로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1부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좀 한숨 돌린 다음에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